안녕하세요. 통합가게 임병준입니다. 자, 2학기 7차시 수업입니다. 7차시 수업.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염기가 만나서 반응하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오늘은 가볍게 그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화 반응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화 반응인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어라든가 갈치 이런 생선들을 좋아하는데 생선을 못 먹는 친구들 중에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비린내라고 하는 녀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 생선을 먹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에 우리 중화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 제거에 중화 반응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선 요리하는 방법이죠. 여기 보면 생선 비린내 싫어요 라고 하니까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잡을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건데 우리 온라인 수업의 매력이죠. 스스로 하는 거 거의 없이 방송에서 거의 다 떠먹여주는. 자, 그래서 이 비린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요거 레몬즙입니다. 레몬즙. 생으로 레몬을 먹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신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생으로 레몬을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레몬을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비린내가 제거된다. 자, 그럼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신맛 나죠?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의 주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이 산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제거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린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염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제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얘기가 뒤쪽에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라는 건데 중화 반응이 사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리를 토의해보자. 우리 다행스럽게도 모든 구성 안 하죠? 모든 구성을 안 하니까 요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우리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의 사례로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과정 나왔죠?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역시 나오네요. 염기성 물질 때문에 생긴다. 염기성 물질 때문에 생선 비린내가 나니까 이 염기성 물질을 제거하자. 염기성 물질에다가 산성 물질 뿌려가지고 중화시키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생선회나 생선구이 등을 먹을 때 산성물질인 레몬즙을 뿌리면 생선 비린내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이면 되겠죠? 산성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성인 다른 녀석을 사용해도 레몬즙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도 좋아하고 레몬도 좋아한다고요. 생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비린맛인데 레몬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선도 좋아하고 생선의 비린맛도 좋아하고 레몬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의 매력을 둘 다 사라지게 만든다? 저한테는 참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생선회나 생선구이에 레몬이 같이 나오는데 이걸 짜지 않고 레몬을 그냥 먹고 그리고 생선회나 생선구이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 비린맛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레몬을 그냥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조사한 내용을 한 가지씩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세요. 요거는 그 이런 거 나올 때 많이 쓰는 수법 있죠? 여태까지 몇 번 썼었는데 요 조사한 내용은 우리 중간에가 아니죠. 같이 나가죠. 과제 퀴즈가 있었죠. 과제 퀴즈. 여기에 단답형 문항으로 이제 그 작성하는 걸 하나쯤 낼게요. 그래서 각자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 중화 반응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면 되는데 오늘 수업을 충분히 들으면 거기 있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과 및 정리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이용되는 사례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오죠? 생선 비린내. 생선 비린내의 주 원인은 염기성 물질. 이 염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김치, 신맛, 그래서 레몬과 같은 이런 녀석들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요게 지금은 별로 잘 못 느낄 거예요. 지금 나이대에서는 이걸 느끼면 좀 곤란하죠. 근데 20대 중반부터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특히 그래요. 지금도 가장 걱정인 게 이거예요. 우리 제대로 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 시간에나 일어나고 아무 시간에나 자고 그러다 보니 아무 때나 밥 먹고 이런 과정을 장시간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위산 과다 분비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 이제 슬슬 나타나다가 30대 중반이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뗄 수 없는, 떼기가 굉장히 힘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충분히 조심하는 게 좋은데 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이 느껴지고 특히 이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끔찍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 생활 습관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처먹고 눕는 거.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의 최악의 생활 패턴인데 이제 먹고 눕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이때 식도에 있는 물질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타면서 쥐어짜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런 고통을 제거할 때에도 역시 중화 반응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저도 깨달은 건데요. 먹고 누울 때 왼쪽으로 누우십시오. 이렇게 왼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누우십시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괜찮아요. 덜 생겨요. 근데 먹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역류성 식도염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요. 먹고 어느 쪽으로 누우라고요? 왼쪽으로 누우라고요. 자, 이런 것도 역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벌에 쓰였을 때에도 역시 중화 반응을 이용합니다. 또 하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산성화된 토양이나 산성화된 호수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이나 산성화된 호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산성비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토양의 산성화라든가 호수의 산성화는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역시 중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물종의 위기가 찾아올 건데 이때에도 역시 석회가루를 이용해서 중화 반응을 시켜서 역시 산성 정도를 낮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들. 그래서 이 예들 중에 하나를 과제 퀴즈에다 그냥 적으면 되겠죠.
그래요. 날로 먹지만 날로 먹는 거 좋아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을 뿌린다든가, 신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레몬 첨가하면 안 되겠죠? 무엇을 집어넣는지, 위산과다 분비되어 통증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적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이건 중화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중화 반응의 예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여기 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죠. 석회가루.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인데요. 생선에와 레몬.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생선이 가지고 있는 비린 맛을 레몬, 여기 있죠? 이것이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린 맛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 얘를 이 위에다 이렇게 쭉 짜서 레몬즙이 골고루 퍼지도록 한 후에 먹으면 조금 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산제인데요. 제산제는 그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그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면 이 토양에 있는 산성물질과 석회가루가 결합을 하여 역시 중화 반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산성화된 정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정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복용하는 제산제의 주성분의 액성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위산이 산이니까 산성이겠죠. 산성과 무언가를 섞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이 녀석의 정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호흡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언젠가 인류는 지구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만약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류는 반드시 지구를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양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적색거성 단계를 거치면서 지구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물론 지구와 같은 항성을 찾아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항성을 찾아서 이주를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인터스텔라. 거기에서 보면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외계행성을 찾아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항성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 인류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우주선과 같이 굉장히 좁은 구역 안에 생존을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면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산소를 소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될 건데, 이것이 문제를 만들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기 중에 대부분은 질소고 산소가 일부 있고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적정할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적정할 때 숨 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물론 경험을 안 한 친구들도 있겠네요. 우리 학기 초가 되면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막 열의가 치솟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할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졸려오기 시작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그 몽롱해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한정된 교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쉬다 보니까 산소의 농도가 매우 미세하게 떨어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미세하게 올라가요.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어지럽증이나 아니면 졸린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인류가 현재 세우고 있는 계획 중에 화성 거주 계획이 있습니다. 화성에다가 콜로니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류의 일부를 옮겨서 생활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직접 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생태계를 구성해서 인류가 2년 정도 버티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을 수행하는데 불행히도 실패해요. 실패한 주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매력이죠? 역시 답이 나오네요. 우주에서는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리튬을 사용한 정화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수산화 붙어있는 거 보니까 역시 염기성 물질이겠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산성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인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해요. 우주선은 매우 좁은 공간이고 우주선에서 장시간 생활하지 여러 명의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우주기지라든가 아니면 뭐 스페이스 콜로니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우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방식 말고 뭔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내용 말고 조금 더 거대한 규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요거는 태양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다 아마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빠르게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차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완전히 단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 다양성 중에서 여태까지는 변화, 특히 화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차시부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요즘에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